아무리 저렇게 난리를 치더라도 자산시장 붕괴는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자산시장 붕괴될 때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거품 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거품 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사람들, 즉 비투족, 영끌족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따지면 다주택자들도 마찬가지고, 다주택자들도 전세 보증금이라는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죠.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대는 사람들 역시도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로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 레버리지가 축소가 된다, 빚이 축소가 된다, 유동성을 축소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세 자금 대출이 줄어들면서 전세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다주택, 특히 다량으로 빌렸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내 것만 빌린 거예요. 내 전세 자금 대출 80% 내가 이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런데 전세 보증금에는 이자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여러 채를 빌린다. 지금 예를 들어 빌라 바지 사장 같은 경우 100채 사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100채에서 1000만 원씩만 떨어져 봐라. 10억이란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과하게 일으킨 사람들일수록 문제가 커지는 거죠. 주식시장 보면 어때요? 주식시장에 무슨 얘기 많이 했어요? B2. 왜? 주식 아니면 안 된다. 물론 주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근데 주식시장은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첫 번째는 단타를 하면 안 된다. 이거 선수 못 당해요. 뭐 영화들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작전이니 뭐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보면은 가격 띄워가지고 사람들 막 몰리게 한 다음에 지들이 먼저 팔고 빠지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였어요? 카카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B2 하면 안 되죠.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도박이랑 똑같아요. 필요한 돈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집 살 돈 가지고 가서 이거 여유 자금 있네 하고서 타짜의 고니처럼 쓰는 거, 그런 거 말고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생활비 하고 뭐 이자 내고 다 내고서 뭐 자녀도 없고 혼자 살고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남는다. 그 30만 원 가지고 유흥 겸 즐기는 도박한다. 그럼 죽진 않죠. 그런데 대출 받아서 들어가고 집 팔아서 도박하고 그런 사람들 망하죠. 똑같아요. 자산시장은 지금 도박처럼 하고 있다. 왜? 단기간에 많은 차익을 올리려고 하니까. 주식으로 제일 돈 많이 번 사람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죠. 물론 뭐 더 많이 번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최근 뭐 단기간으로 따지면. 근데 워렌 버핏도 요즘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아, 노망난 늙은이네. 한물간 사람이네. 그 이야기 닷컴 먹을 때도 똑같이 나왔어요. 물론 버핏도 실수는 하죠. 실수는 하지만 큰 그림은 보고 무리는 안 한다. 그리고 항상 장기적으로 본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예요? 다 단타하고 있죠. 특히 20대 남자들. 다 수익 날 때 20대 남자들 손해봤죠? 그리고 신규 유입 수요들 손해봤죠? 재작년에 주가 확 오를 때도 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그들이 손해봤으면 누가 먹었겠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 붕괴되면은 주가는 레버리지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늘 경고했던 거죠. 그러니까 금리 올리고 하니까 주가 붕괴되기 시작했죠. 계속 붕괴되고 있어요. 175조 증발했다. 외국인들 당연히 빠지고 있죠. 환율 올라가는데 미쳤다고 붙어있어요. 금리 올리는데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수익률 지금 마이너스 23%. 순매수 개인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3.24%. 계속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 조심해라. 그러면서 강제 처분, 즉 반대 매매라고 하죠.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금액은 289억 원으로 11.7%. 반대 매매 뭐예요? 내가 이거를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빚내서 한 사람들은 그것도 못해요. 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안 갚거나 하기 시작하면 와서 팔아버린다. 주식을 샀어요? 되게 좋은 주식이라서 한 10년 후에는 따블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빚내서 들어갔다. 그런데 뭐 상황에 따라서 작전 들어가지고 쭉 팔 때도 있죠. 그러면은 이때까지 버티면 되는데 반대 매매를 여기쯤 들어가 버린다. 그럼 난 무조건 손해예요. 이 주식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러니까 B2가 위험하다고 한 거고. 서학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긴 한데 이게 계속 지금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나스닥 12% 빠질 때 3배 레버리지 베팅. 인버스 베팅 했으면 벌었겠죠. 레버리지 베팅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3배 레버리지 베팅하면 3배로 잃는 거죠. 왜? 이런 거 지금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막 3배까지 간다 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한탕 노리고 있다는 소리죠. 시장 분석이 정확히 들어가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다 시장 분석 저렇게 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오르네 계속 오르겠네. 서학개미들 기사에서 전문가란 작자들이 맨날 오른다고 했어. 코스피 더 올라간다고 했어. 나스닥 더 올라간다고 했어. 나중에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가 어떻게 풀리고 경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럴 일 없죠. 유동성 축소는 이미 경고했었고 경고 나온 순간부터 빠졌어야 된다. 코인은 뭐 달라요? 코인 진짜 대박이죠. 요즘에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요럴 때마다 기사 나와요. 평소 때 기사 잘 안 나오다가 요럴 때는 기사들이 쫙 나와요. 무슨 기대감으로
결국에 보면은 아침에 3% 올랐다가 밤 되면 5% 떨어져 있는데도 아침에 3% 오르자마자 바로 기사내. 모든 코인은 단지 뭐예요? 단지 투기성 상품이고 이게 무슨 미래 가치가 있고 그래요. 미래 가치는 기술에 있는 거지 코인에 있는 게 아니다. 코인에 사용하는 기술, 그래서 그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예를 들어서 코인 자체도 업그레이드 되는 코인이다. 그렇다면 다르겠지만 또 업그레이드 되면은 정보가 빠지는데 그럼 코인의 의미가 없죠. 투기성이고 이건 오로지 그냥 유동성 지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유동성 빠지기 시작하니까 급격히 빠진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유동성은 계속 빠질 거니까. 단기 보유자 99%가 손실보는 중이다. 눈물의 대탈출. 머스크 아직도 코인 보유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떨어지기 전에 싹 팔고 빠졌죠. 이미 거기서 수익 본 것만 해도 남은 코인 날려버려도 될 정도일걸. 근데 코인은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물론 2017년 이전 혹은 그때 떨어졌던 그만큼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점이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잃어버린 코인들이 많다. 잃어버린 코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유동성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넣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문제는 있죠. 코인만 그래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주간 이제 서울 하락세로 들어왔고 경기 멈췄죠. 대구, 대전 이런데 이미 떨어지고 세종 이런데 떨어지고 있고 다 상승률 꺾이고 있죠. 실거래 가격 지수는 21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하락세로 바뀌었다. 근데 실거래 가격 지수가 먼저 반영이 되죠. 매매 가격 지수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8개도 여기만 오르고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 다 떨어졌다. 강남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자산시장은 쉽게 말해서 일본 버블 축소판이다. 지금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일본 잃어버린 30년은 플라자 합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다. 플라자 합의 때문에 엔화 가치가 높아졌죠. 그래서 수출엔 불리해졌는데 투자 및 투기에 유리해진 거죠. 근데 투자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리지 않고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 투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가 되고 나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랑 주가는 치솟는다. 왜냐면 엔화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진짜 붕괴의 원인은 뭐였어요? 바젤 원. 거품 엄청 끼어가지고 도쿄 다 팔아서 미국을 사고도 남네, 미국의 유명한 빌딩들, 미술품들이 일본이 싹쓸이 해가네. 근데 바젤 원 터지고 나서 쭉 빠졌죠. 왜?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뭘 투자해도 돈이 남는 것 같고, 그러니까 LTV도 120%씩 내주고 한다고 하면은 뭐든 다 오르는데 돈 빌려주면은 자산 다 오르니까 갚겠지. 그러다가 바젤원 터지면서 뭐예요? 일본 당시 은행에서 6% 정도의 자기 자본금을 8%로 맞춰야 되니까 가혹한 회수가 들어갔죠.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풀어졌죠. 유동성 막 흘러들어왔죠. 우리나라 이후에 흘러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초이노믹스 플러스 저금리 이걸로 유동성 엄청 흘러들어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자산에 거품이 꼈죠. 미국에서 2015년부터 금리 올리고 2017년부터 양적 긴축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들어가면서 2018년부터 빠지고 있었죠. 11월부터. 근데 뭐 한 거예요? 여기서 유동성 더 터져버렸죠. 뭐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 그 다음에 코로나.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플라자 합의를 생각해 보시면은 플라자 합의 때문에 경제가 좋아졌냐? 경제는 안 좋아졌는데 자산 거품이 생겼죠. 근데 지금 보면은 미중 무역전쟁이나 코로나 터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자산 거품만 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일본 거품 시장이랑 딱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폭락론자는 인구 감소 때문에 일본 침체가 온다. 아니 그건 장기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희가 언제 단기적인 부분 이야기할 때 인구 감소 이야기했어요? 단기적인 부분 이야기할 때 항상 유동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상을 보지도 않고 그냥 지들이 불리한 거는 무조건 왜곡해서 선동하고. 실거래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11월부터 다 침체되고 있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부터.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보시면은 전국 떨어지고 있고 수도권 떨어지고 있고 지방만 조금 오르고 있죠. 6대 5대 광역시 다 떨어지고 있고 8개도만 오르죠. 서울 다 떨어지고 있고 서울도 도심권만 오르지 동북, 서북, 서남, 동남권 다 떨어지고 있죠. 부산, 대구 다 떨어지고 있죠. 지금 오르고 있다는 데가 아직 인천, 그 다음에 광주 이런 데 빼고는 다 떨어지고 있죠. 이제 제주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부축해서 오르고 있고 이 정도다. 핵심 지역 다 떨어지고 있죠. 지금 가격이 80%가 고점보다 낮은 값, 그리고 거래량 박살나고 가격 박살나고 서울도 50% 이상 떨어지고. 자, 1117건이라고 나왔는데 1117건으로 끝났어요. 그냥 역대 거래량 집계 이후 서울 거래량이 가장 안 나왔던 2008년 10월이 1167건이었다. 이때가 9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10월에 피크로 가장 적었을 때죠. 이렇게 거래량 박살나고 나서 집값이 장기적 하락이 왔었죠.
그런데 아직도 뭐 지금 거래량이 줄어서 제대로 된 하락이 아니고 거래량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하락하는 게 진짜 하락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부동산 시장을 모르는 놈들이고, 1167건이었는데 지금 1117건, 그때보다 더 적다. 그만큼 지금 침체됐다. 지금 완전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 박살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대체 불가능 안전자산, 증시 코인. 이 코인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코인은 팔고 금으로 피난하고 있어요. 이게 안전자산이 맞았어요? 저희가 계속 경고했죠. 코인 절대 안전자산 아니라고. 이런 와중에도 뭐 강남 큰손들 베팅 나섰다, 이제 레버리지 코스피 매수하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폭락에도 급등 자신하는 투자자들 많다, 대선 이후 다시 오른다. 자, 유동성 축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출 규제도 있고, 뭐 금리 인상도 있고. 유동성 축소한다고 해서 자산시장이 빠진다? 이건 아니에요. 저희가 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자산 거품이 꼈을 때 유동성 축소가 들어가면 그때 자산시장이 무너진다. 왜냐면은 자산 거품이 끼면서 무슨 일이 생겨나느냐, 우리나라 영끌 빚으로 대변했죠. 빚내서 수익 낸다고. 즉 이런 심리 때문에 여러 개 한 개까지 끌어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런데 여러 개 한 개까지 끌었었는데 축소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무너지는 거다. 자, 코로나 이전보다 기업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안 좋아졌죠. 경제 상황 안 좋아졌는데 주가는 더 뛰었어요. 코인 올라간 이유가 뭐가 있었나요? 그 다음 부동산 말할 것도 없죠. 다 대출 유동성으로만 거품이 생긴 거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개까지 올라간 가계대출에서 축소되기 시작하니까 박살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 일본 버블 때처럼 주식, 부동산 이런 거 다 거품 꼈는데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지금 제일 조심해야 할 건 빚, 그리고 제일 안전한 건 현금이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